반복된 다이어트로 지치신 분들, 올해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1월 1일부터 시작하셨다가 작심 3일이 되었지만 또 우리에게는 음력 1월이 있으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해 계획이나 다짐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그 40kg 정도를 뺀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독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의지가 강할 수가 있냐.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분이 특별히 의지가 강해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평범하십니다. 그럼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사실 다이어트 식단, 칼로리, 이런저런 정보들은 워낙 많고 또 제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까 오늘은 다이어트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새해가 됐으니까 새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다. 너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 의지가 진짜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심지어는 너무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팍팍 떨어뜨리죠. 다이어트가 의지의 문제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안 먹어도 찌시는 경우가 있고요. 반복된 다이어트로 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져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사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존재를 하고요.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인류 진화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성인자예요. 원시시대에는 사냥을 하면 음식을 언제 먹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게 되었고 또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잖아요. 잘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살이 잘 찌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우성인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존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가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의지는 감정에 따라 변해요. 우리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남친이나 신랑이랑 가족이랑 다투거나 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이때 먹게 돼요. 의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환경이에요. 환경.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의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었죠. 맹모가 삼천지교한 것도 그렇고 친구들이 다 노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어때요? 만나면 놀게 되죠.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오늘 냉장고 부엌 정리부터 해주세요. 냉장고에 가공식품이나 달달한 음료수 다 치워버리시고요. 또 부엌에 있는 라면, 국수, 빵, 과자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대신 건강한 식재료로 대신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깝다고 쟁여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누구 주시던가요? 아니면 당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 PT나 헬스장 등 운동을 끊으시려는 분들 많죠.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집안 자체를 운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운동은 가까이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새해 결심으로 헬스장, 연간 회원권 큰맘 먹고 끊어서 처음엔 잘 가다가 집에서 멀고 또 운전해서 가야 되고 퇴근하고 피곤하고 또 회식도 있고 약속도 있고 못 가게 돼요. 한 3달 끊어놓고 4번 가는 적도 있어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에 운동복이라든지 요가 매트, 헬스 기구 같은 거, 남자분들이시라면 문에 턱걸이 같은 봉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으시고 수시로 해주세요. 어떤 분은 런닝머신 같은 게 비싼 옷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곳곳에 운동 환경을 만들어서 수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동호회 같은 것도 좋아요.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로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지칠 때 같이 나와서 운동하자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치킨 배달 시켜 먹을 때 가족들이 나를 안 부릅니다. 같이 먹자고 안 해요. 소문을 내주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살쪘으니까 옷도 안 맞으니까 뭐 건강상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살이 찐 상태로 5년이나 10년 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혈압이 생긴다든지 당뇨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염증 수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의지는 굉장히 목표가 뚜렷할 때 나오거든요. 다이어트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뭐 여름이 다이어트의 성수기일 것 같지만 의외로 3월 달에 환자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가 이제 새학기가 되었는데 이제 아이가 엄마가 학교 와서 살찐 거 막 창피하다고 얘기한다면서 이제 살 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해서 떠올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때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다가 지칠 때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에서요, 기분을 담당하는 곳이 시상하부라는 곳인데 이 시상하부의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중추가 같이 존재를 해요. 결국 기분을 다루는 곳과 식욕을 다루는 곳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스스로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감정의 저 밑바닥에는 자신감이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의지도 없고 이러면서 자신감도 잃게 되고 불안해지고 우울감도 느껴지고 식욕도 또 늘어요. 스트레스는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도 없고요.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을 조금 바꿔보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세요. 노래방에 가셔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셔도 좋고요.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뭐든 괜찮습니다. 한두 개의 준비를 해놨다가 스트레스 상황에 이렇게 쌓아놓지 마시고 푸세요. 나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요. 뭐 명상이라든지 수면을 충분하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수십만 명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죠? 잠시만 그 주변의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다이어트를 성공한가 싶다가도 얼마 안 지나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의 한 85% 정도가 1년 뒤에 체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는 것이지 3개월 동안 10kg를 뺐다가 돌아오는 다이어트 체험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70kg다 했을 때 이 체중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많이 먹고 또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지방이 쌓여서 만들어진 건데 살을 뺄 때는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급하게 빼려는 게 요요를 만들거든요. 독하게 빼면 독이 됩니다. 찌는 것도 순서가 있고요. 빠지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급하게 마음 먹고 빨리 지치지 마시고 지방이 분해되어 빠져나가는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50kg가 되고 싶다고 하면 50kg에 맞는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생활 습관이나 뭐 식단이나 마음가짐 같은 걸요. 70kg에 맞게 내가 생활을 하면서 50kg가 되고 싶은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만
조그만 습관부터 바꾸고 또 변화하고 그 작은 습관을 바꾸면 또 그게 성취감으로 이어져서 자존감도 올라가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꾸준한 변화가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성공이에요. 세상에 안 빠지는 살, 안 빠지는 지방은 없어요. 작심 3일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작심 하루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마음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다이어트 안 되고 또 나만 안 빠지는 것 같죠? 오늘 길에서 만난 지나치는 많은 분들이 사실 다이어트 중이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살이 찌는 원리를 또 이해를 하고 그 원리에 맞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유지하는 거. 이런 다이어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새해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다이어트 새해 목표 체중을 한번 남겨주세요. 몇 달 뒤 혹은 1년 뒤에 변화된 내 체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새해 선물로 다이어트 목표를 체크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준비해 봤어요.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